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온 국민을 놀라게 한 흉기난동 범죄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흉악범죄가 국민 불안을 높이고 있는 만큼 언론의 심도 있는 보도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흉기난동 범죄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YTN 뉴스에서 전해지던 이야기가 영화로 재탄생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소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유익한 콘텐츠, 영화는 실화다 제작기로 에필로그 Y를 채워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 탐사 보고서 기록, 강제동원 편이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주는 멀티보도 부문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어지는 심층 취재를 통해 피해자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한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여전히 호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익한 콘텐츠인 만큼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들. 강력한 처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살인 예고글까지. 치안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한국 사회에 연일 새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불특정 다수나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범죄 소식을 전한 YTN 보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 그리고 살인 예고 글까지 나오면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실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끔찍한 범죄가 잇따라서 사실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이 뉴스라는 게 안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끔찍한 소식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과대하게 보도하지 말고 사실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나 대책을 위주로 보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요즘 보면은 이게 범죄의 성격이 과거 기자 시절에 보면 뭐 관악산 발발이다, 그리고 뭐 대도 누구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흔하게 주변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당하고 그런 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더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고 또 충동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도를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해야 되고 가능하면 좀 삼가하고 또 사실 위주로 하되 어떤 범행 수법이나 도구 같은 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범죄 보도의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 어느 지역명을 따서 무슨 사건이라고 하거나 뭐 묻지마 범죄 뭐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 좀 어떻습니까? YTN 보도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이제 묻지마 범죄 대신 무차별 범죄라는 용어의 사용의 빈도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묻지마 범죄 대신에 이상동기 범죄 등 다른 용어의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도의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었는데요. 경기 성남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최소 5명 부상 추정 보도가 있었고요. 도심 번화가에서 또 무차별 범행, 경찰 사실상 테러 행위 보도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묻지마 대신에 무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벌어지는 범죄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흥미롭게 살펴본 보도가 있었는데요. 짤막 상식 모든 범죄는 원인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란
무엇일까? 이 보도는요, 흔히 묻지마 범죄란 장명은 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오해하게 할 수가 있고요. 개념 정리가 안 돼서 통계조차 낼 수 없다는 그런 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도 사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발족한 전담 조직에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본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신림동이랑 서현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난동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이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명명하는지가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관련해서 공포의 대한민국, 우리의 안전은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하나라는 YTN 보도에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런 사건이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묻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어떤 안일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흔히 이제 사이코패스나 어떤 정신적 문제로 이제 그것도 원인을 지적하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강력 범죄를 보도하면서 이제 필요 이상의 공포를 조성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YTN은 그런 면에서 이제 테러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좀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 라운지 무차별 흉기 난동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시민 불안 확산 보도에서 임준택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테러 방지법에서 테러와 지금 현재의 어떤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는 다르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테러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보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건 어땠습니까? 예, 드물게 나타나거나 좀 잘 관찰되지 않은 사건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이것들 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흔히 약간 고정관념이나 이제 편견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제 이들을 비난하는 방식입니다. YTN에서도 이제 일부 그런 보도가 좀 나타났는데요. 더 뉴스 살인 예고 187건 경찰 수사, 검거 작성자 절반 이상 10대 청소년. 이 보도도 좀 그렇습니다. 굳이 청소년이라고 더 이제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제 문제적 행동에 이제 10대를 부각하는 이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가해자에 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하거나 일부 사실을 좀 확대 해석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뉴스 라이브 은둔형 외톨이 청년 24만 명 사회복귀 어떻게 도울까 좀 보도가 그러했습니다. 단순히 사회와 교류가 없다고 해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운 대목인데요.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이 고립감을 겪지 않고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 기사에서 그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기사 내용을 실제 보니까 이제 뭐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면은 뭐 공격성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든지 전형적으로 이런 대상들을 뭐 흥미 위주로 다루거나 대상화하는 보도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더 뉴스 13일 만에 또 흉기 난동, 이딴 범행 예고 나가기 무섭다 보도에서도 전문가 발언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규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이들한테 규범이 적용돼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서 나타나서 어떤 문제로 복지나 의료, 교육 등 어떤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범죄 전문가처럼 이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회자되는 말인데요. 미래에 가장 중요해질 능력, 언어 능력, 컴퓨터 능력도 아닌 이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앵커님 어떤 능력일지. 원고로 처음 봤습니다. 네. 예. 사실은 좀 쓸쓸한 키워드인데요. 고독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고독과 고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최근 벌어진 무차별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은둔형 외톨이 현상, 즉 고립된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 1인 가구가 또 굉장히 급속히 증가되고 있죠.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개인을 고립시키는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이런 고립성,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주어진 과제의 무게가 정말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의 정신병력이나 반사회적인 성향 등에 가두지 말고 이와 같은 강력 범죄들을 빈발시키는 우리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없는지 언론이 꼼꼼히 짚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뉴스 진행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너무 개인의 잘못을 몰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조라고 하면 뭐 의료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복지 시스템 그리고 뭐 교육 시스템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면적이고 이제 복잡하죠. YTN에서도 전문가 대담 보도 굉장히 장점인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앞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본 문제를 지적했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의 전화 대담이 굉장히 저에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무차별 범죄의 원인을 동기 없음 혹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장애의 문제로 단순하게 우리가 환원해 온 것에서 나아가서 이 앵커께서도 지적을 하신 그 복합적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굉장히 유익한 대담이었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이제 YTN 보도에서 아쉬웠던 부분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 라운지 무차별 흉기 난동에 사로잡힌 대한민국 시민 불안 확산 이 보도에서는 가해자가 이제 분열성 청력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이걸 조현병으로 잘못 보도했었고요. 그리고 서현역 흉기 난동범 정신질환 진단 오늘 구속영장 보도에서도 정신질환이 사건이 원인이 아님에도 그러니까 제목을 통해서 이제 정신질환의 맥락을 강조를 하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강화하는 듯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승지현 연구원과의 대담이 되게 유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의 대담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더 뉴스 살인 예고 187건 경찰 수사 이 관련 보도를 보면요. 전반적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뭐 교정기관이라든지 사법기관이라든지 복지부, 뭐 지자체, 교육기관들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진단을 하고 무차별 범죄와 이 어떤 사회 안전의 문제를 국가 정책의 아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미디어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각별히 언론이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신림동 흉기 난동 범죄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의 왜 갈등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갈등도 범행의 기폭제 중 하나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소위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요즘 세대. 이제 디지털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로 태어나고 디지털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정도로 미디어 공간이 이들의 일상 공간이자 중요한 사회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모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림동,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도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일상 속에서 미디어 환경이 이처럼 급속하게 팽창되고 있는 만큼 미디어와 폭력 행위 간의 상관성을 재차 점검하는 작업이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아울러 SNS와 같은 미디어들이 과시욕구와 비교 심리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부정적 정서들을 또 양산한다는 그런 지적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들여다볼 지점이 많다는 의미겠죠. 미디어와 관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좀 첨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뭐 범죄가 이게 개인의 그 행위이지만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정말 보도를 하고 또 주의를 해가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범죄 현상은 이렇게 비슷한 범죄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비슷하게 저지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법이 약해서 그렇다면 법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적인 현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게 해결책을 찾도록 언론이 함께 노력하는 길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책이 필요할 텐데 대책과 관련된 기사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앞서서 사회 구조에 대한 주목을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차량 돌진에 이어 흉기 난동까지 범행 심리는 이라는 보도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범죄 상황에서 이제 개인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앵커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웅혁 교수가 이제 그런 질문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답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거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데 개인 행동 요령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각자 도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중요한 행위이므로 이제 범국가적 차원에서 요인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이제 앞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것들이 교육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형사사법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입법, 사법, 행정 차원의 이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이야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이고요. YTN 보도 역시 이 부분을 비중 있게 역시나 다루고 있었는데요. YTN은 범죄자의 신속한 신상 공개 필요성, 살인 예고글의 처벌 수위를 강화,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들을 무게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 또 들어왔던 보도 하나는요. 법무부 절대적 종신형 사법 입원제 추진 쟁점은 이 보도였는데요. 앞서 언급한 전문가 의견들을 일방적으로 YTN이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 의견에 대한 반론 역시 챙겨봐야 한다는 요점을 이 보도가 잘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눈길이 갔는데요. 이 보도가 균형감은 물론 심층성을 높인 보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참조하고 대책의 방향성을 논하는 건 역시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리포트, 무차별 범죄 매일 5건 발생, 과거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나? 이 보도는요, 아주 유익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왜 도리마 범죄, 토리마 범죄라고도 하더라고요. 길거리 흉기 난동 사건들이 과거에 횡행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대응의 결과 어떤 점들이 좀 좋아졌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 보도였는데요. 아까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엄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런 중장기적인 사회 대책 쪽으로 반응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상기하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할 때 이처럼 흉기 난동 범죄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원인과 동기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하는 시급한 사회적 사안입니다. 단기적 처방이 될 만한 것들은 신속하게 도입하고요.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빨랐어야 하지만 한 발 늦은 지금이라도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YTN의 송곳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다음 이선민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 재발 막는 근본적 방안에 주목해야.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전반의 박탈감, 좌절감, 고립감 등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의 원인과 양상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차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이 영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YTN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는 실화다인데요. 알고 보면 더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해서 3분 정도 만에 모았다고 합니다. 영화 팬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사건들 YTN 보도를 통해 종종 접하실 텐데요. 뉴스 속 작은 영화관, 영화는 실화다에서는 실화를 재해석한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또 다른 작품으로 탄생하는 시간. 영화는 실화다 코너를 한마디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영화로 먼저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고 실화로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영상편집부 이주연 편집감독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정말 이 코너를 너무나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뉴스 속 영화라고 하니까 사실 신선한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계기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저 영화를 보게 되면 가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과연 실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가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YTN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랑 아니면 실제 보도했던 사건, 사고들을 한번 영화랑 접목시켜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원래 좀 영화 쪽에 관심이 있으신 편이었나요? 저희 영상 디자인팀이 총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회의할 때도 영화 선정할 때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콘텐츠들을 보면 제목 그대로 실화를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 아이템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최근 개봉한 영화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들 위주로 중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먼저 찾고 있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실존 인물이라던가 문화 영상 아니면 뭐 특이한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밈 같은 것도 소재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화를 선정을 하면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영화를 다시 보시나요? 일단 제작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영화를 보는 편이고요. 평소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도 선택하는 편이라 제작하고 나서보다는 제작 전에 이미 영화를 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볼 때마다 진짜 영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작하면서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작하기 전에 이게 실화인지 몰랐던 영화도 있으셨나요? 영화는 실화다 첫 방송 아이템이었던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도 제작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노숙인 즉 홈리스들끼리 축구팀을 이뤄서 경기하는 세계적인 대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영화는 실화다는 2010년도 브라질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말씀하신 드림이란 영화는 사실 기분 좋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반대로 가슴 아픈 실화를 다룬 영화도 많잖아요. 제작하셨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으실까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긴 한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고 아시죠? 근데 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아이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이들 5명이 산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실종됐고 또 전 국민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진범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작할 때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한 번 더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랑 또 진범이 꼭 잡혀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작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 감독께서 좀 애착이 가는 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그 칠곡 어린이 계모 사건이라고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어린 의뢰인이라는 영화였어요. 그게 요즘에 아동학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되게 감정이입을 해서 많이 담아서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뉴스에서 아동학대 소식을 많이 요즘에 전하기도 하는데 이제 얘기해 주신 작품을 한 번쯤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너를 보고 직접 봤던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이 왔던 적도 있나요? 주변에서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요. 뭐 아일라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그 77 런던 테러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잘 몰랐던 영화들도 아 실화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시청자 댓글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글도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댓글은요. 아이들 영화 했을 때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아직 진범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진범은 이 프로그램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도 있어서 되게 흐뭇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영화를 소개하고 보시는 분들이 각각 느끼는 것도 다르겠지만 제작진이 시청자분들께 소소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가 있었나요? 사실 뭐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메시지는 없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아, 실화는 이랬구나. 그래서 좀 재미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고 좀 때로는 분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만족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영화이냐에 따라서도 편집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실화다. 편집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터뷰나 녹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편집할 때 보면 인터뷰를 자주 듣게 되는데 그 녹취를 듣다 보면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 옆에 그 당사자가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할 때는 녹취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아니면 그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 자료들을 많이 최대한 확보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져오기가 쉬운 편인가요? 기존에 저희 YTN이 확보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아서 거기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너를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있는데 내레이션이 누군가였어요.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거든요. 진짜 누군가요? 관련되는 학대 정황들로 동생의 담임 선생님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변명만 하는 새엄마. 아이들은 학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지 못했다. 저도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니면 선배들께서도 이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아니면 또 너의 목소리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AI 더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AI 목소리가 지금 나레이션을 더빙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내레이션까지 한다고 하니까 진짜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가 보통 이제 2시간이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2분으로 압축하려면 사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사실 제작할 때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실화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양이 방대하고 또 기승전결을 갖춰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선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방법이 딱히 있다기보다 사전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사전조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검색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보통 영화 자료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영화사에 직접 연락을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서 사진 자료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연락도 취해야 하고 하는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사전 취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제작 기간이 짧아져서 약간 고민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전 취재할 때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고 싶다 아니면 또 이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꼭 구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많이 연락을 취해서 협조를 구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화 당사자분들께서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템 선정도 하시고 이렇게 취재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일은 안 힘드세요? 사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한 명에서 보통 사전 취재부터 제작, 그다음에 나레이션 원고까지 전부 다 소화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하는 이 업무 위에도 여러 팀원들이 서로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실화다에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영화 아니면은 우리 이 감독께서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을까요? 요즘에 날씨가 매우 덥잖아요. 그래서 약간 등골이 서늘해질 수 있는 공포 영화를 하면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옥수역 귀신이라던가 약간 도시괴담이나 미스테리 같은 소재를 다루는 영화도 많아서 아마 재밌게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영화는 실화다 어떻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신지 이야기도 해주시죠. 영화는 실화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은 다음 주가 궁금한 방송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시청자분들이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할까 아니면 어떤 실화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지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는 실화다 통해서 몰랐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 시청자분들께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